이번 시간에는 교류의 표현법이 들어가기 앞서 교류에서 사용하게 되는 주파수와 각주파수에 대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주파수가 있습니다. 자, 주파수라는 거는 단위 시간, 1초를 말하는 거죠. 단위 시간 내에 발생한 주기적인 파형의 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공학을 할 때, 다시 말해 전기공학 용어를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라는 거는 기준이 바로 이 단위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주기적인 파형이 몇 번 나왔냐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주파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파수는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F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 이때 단위는 헤르츠 또는 사이클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헤르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1초를 기준으로 주기적인 파형이 60번 나오게 되면 우리는 60Hz다 라고 불러주고 있고요. 50번 반복되게 되면 50Hz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별 사용 주파수, 다시 말해 상용 주파수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나라 경우에는 220에 380의 저압을 쓰게 되면서 주파수는 60Hz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부는 50Hz, 서부는 6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60Hz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다르게 5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때 상용 주파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이 50Hz 또는 60Hz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라는 거는 진동이나 파형 또는 똑같은 모양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현상에서 반복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극 발전기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극 발전기에 N극과 S극을 통해 평등 자개를 만드는 걸 우리가 고정자 또는 계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계자라는 건 이을계자죠.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영향권을 이어주게 되는 어떤 성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발전기를 제작할 때는 이 고정되어 있는 N극과 S극 사이에 도체를 운동시켜야지만 전압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N극과 S극을 고정자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도체를 운동시켜주기에 만들어진 이 원통형 도체를 회전자 또는 로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기가 만들어내는 곳은 바로 이 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도체는 우리가 전기자란 단어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평등자개 내의 도체를 한 바퀴 원운동시켜주게 되면 여기에는 정형파 교류 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한 사이클을 우리가 한 주기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60Hz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60Hz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이 발전기가 초당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도체가 한 바퀴 돌게 되면 이런 사이클 하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1초에 이런 주기적인 파형이 60번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초당 60바퀴를 돌아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버루션 퍼 세크다, 초당 회전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극 발전기가 초당 60바퀴 회전해야지만 60Hz의 교류 전압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파형이 한 번 만들어질 때 걸리는 시간은 몇 초가 되겠습니까?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60Hz로 표현하게 되면 1초에 이런 주기적인 파형이 60번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파형 한 번 만들어질 때 걸리는 시간은 60분의 1초가 되겠죠. 자, 다시 말해 60Hz에 대해서 주기는 60분의 1초가 되겠고, 이때 60은 주파수 F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기 T는 주파수의 역수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다 적어놨죠. 정형파 교류에서 주기 T는 주파수 F의 역수관계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의 호의 길이를 각도로 바꿀 수 있는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도법, 다시 말해 이 사이각을 표현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레디안법이 있고요. 레디안법이 있고, 그리고 60분법이라고 부르는 디그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60분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60분법이 아니라 이 레디안법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호도 또는 1레디안에 대한 정의는 뭐냐? 자, 원의 반지름 r과 호의 길이 l이 같았을 때 중심가의 크기를 1호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과 같이 원에 대한 반지름과 이때에 대한 호의 길이 l이 같았을 때, 자, 두 개가 같았을 때 우리는 이거를 1레디안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레디안을 60분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각도가 몇 도가 되냐? 57.3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원이 가지고 있는 이때 사이각을 60분법으로 말하게 되면, 다시 말해 디그리법으로 말하게 되면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80도를 자, 1레디안으로 나눠주게 되면, 다시 말해 57.3도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만들어지냐? 3.14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3.14라는 거는 원의 길이를, 원주의 길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상수로서 우리가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파이 레디안은 몇 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57.3도가 1레디안이죠. 그럼 1레디안을 넘겨주게 되면 3.14라고 불러주게 되는 파이 레디안은 디그리법으로 180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2파이 레디안. 자, 2파이 레디안은 디그리로 표현하게 되면 360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의 길이 L은 원의 반지름 곱하기 사이각 세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사이각을 우리는 자, 이런 선을 이런 사이각으로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이 평면이 만들어지죠. 해서 평면을 구하기 위한 각이다 라고 해서 평면각 세타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체가 입체를 만들기 위한 각도는 입체각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뭐 평면각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평면각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면각 세타는 자, 여기 1번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r분의 호의 길이 l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좌항에다가 우리가 디그리법을 사용하고 우항에다가 레디안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때 레디안법과 디그리에 대한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한 주기라고 하게 되면 이 원 한 바퀴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에 대한 각도는 360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각도는 360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원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자, 원 한 바퀴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는 거죠. 해서 360도 이코르 레디안법에서는 r분의 2파이 r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r끼리, 반지름끼리 서로 지워지게 되면 아까 정의했었던 2파이 레디안은 곧 360도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증 공부를 하실 때 또는 전기공학 공부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호도법이 이거죠. 그래서 2파이 레디안은 360도가 되고요. 파이 레디안은 180도, 그리고 2분의 파이 레디안은 9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레디안. 자,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3분의 파이 레디안은 60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만큼 저희가 덩달아서 같이 암기를 하시는 것이 양쪽에 2배를 곱했을 때예요. 다시 말해 3분의 4파이 레디안은 240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삼상 교류를 쓸 때 전기적인 위상각을 표현하거든요. 그때 전기적인 위상각은 A상은 0도, B상은 120도, 그 다음에 C상은 240도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때 이거를 우리가 이 각도를 레디안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3분의 2파이 레디안 또는 3분의 4파이 레디안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각속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속도라는 건 말 그대로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자, 이게 회전하는이죠. 회전하는 각도를 나타내는 값을 각속도라고 하게 되며 회전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알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히라보로 쓰게 되면 우리가 오메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는 초당 회전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단위를 보게 되니까 뭐 레디안 퍼 세크로 표현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각주파수가 있습니다. 자, 각주파수란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던 각속도에서요. 이 시간에 대한 차원을 주파수에 대한 차원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죠. 이 시간과 주파수의 관계, 다시 말해 주기와 주파수에 대한 관계는 한 주기는 주파수분의 1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한 영역을 주파수에 대한 영역으로 바꾸게 되면 각주파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쭉 정의를 해놨습니다. 해서 바로 공식으로서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해서 오메가는 다시 말해 각속도는 초당 회전각이 되겠고 이때 시간을 주기 시간으로 바꿔주게 되면 세타각은 자, 원 한 바퀴가 되기 때문에 2파이 레디안이 되겠죠. 그리고요. 이때 주기 시간을 주파수로 바꿔주게 되면 자, 2파이 F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메가를 2파이 F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각주파수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세계적으로 60Hz와 50Hz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용 주파수가 60Hz였다라고 하게 되면 자, 오메가 2파이 F에서 이때 F에다가 60을 대입하게 되면 120파이가 되겠고요. 이때 파이는 3.14라고 그랬죠. 그래서 120파이에다가 3.14를 곱하게 되면 377이라는 상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50Hz 같은 경우에는 자, 50 대입하면 100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100파이에다가 3.14를 곱하니까 3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오메가, 자, 각속도 오메가는 초당 회전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함수에서 이때 세타를 오메가 t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사인 오메가 t요. 그러니까 각도를 각주파수와 시간으로 바꾼 거죠. 그렇다면 이때 각주파수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Hz라고 그랬죠. 그래서 60Hz를 대입하게 되면 이때 오메가 값은 120파이가 되고요. 이때 120파이는 377이라는 상수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하지 않는 수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해준 게 뭐냐? 우리가 사인 세타에서 이때 변화가 되는 변수가 바로 세타, 각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각주파수에 대한 개념으로 바꿔서 정리를 하니까 이때 변수 각도가 뭐로 바뀐 거예요? 시간의 함수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전기 교류를 정리를 할 때는 이 사인 세타라는 함수, 다시 말해 각도에 따라 변하는 함수를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로 바꿔서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상수 곱하기 시간에 대해서 시간 앞에 있는 상수는 바로 주파수를 나타내는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상수가 지금과 같이 377 또는 120파이를 담고 있으면 아, 이 파형은 60Hz를 사용하고 있구나. 또는 314 또는 100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50Hz를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변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속도라는 거는 물체가 회전할 때 회전축으로부터 가장 먼 바깥쪽 부분, 자, 바로 여기 부분이죠. 바깥쪽 부분의 순간 속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주변 속도도 각속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 초당 회전각이고요. 그리고 평면각 세타는 앞에서 정리했었죠. 세타는 R분의 L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타 대신에 R분의 L을 바꿔주고요. 여기에 있는 초당 이동한 거리 하면 뭡니까? 메타 퍼 세크가 되기 때문에 속도 V가 되겠죠.
해서 본 공식은 R분의 V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V가 바로 뭡니까? 이때 바로 V가 주변 속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 속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주변 속도 velocity V는 R이 넘어가서 오메가 R이 되고요. 이때 오메가를 발전기에 대한 회전에 대한 개념으로 가져오게 되면 각 주파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우리가 주파수를 60Hz 만들기 위해서 또는 50Hz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기 속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자, 이렇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함수인 각 주파수로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R이라는 거는 이때 발전기 로터의 회전 반지름이 되겠죠? 해서 반지름 곱하기 2가 되니까 직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해서 d 파이 f가 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극 발전기의 경우 우리가 주파수와 초당 회전수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주파수는 초당 회전수 revolution per sec와 같다라고 했어요. 해서 이와 같이 바꿔주게 되면 d 파이 n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본 공식은 우리가 회로 이론이나 전기자기에 쓰기보다는 전기기기 쪽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는 교류를 나타내는 표현법엔 3가지가 있어요. 순식값, 평균값, 실효값. 자, 이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순식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